제네시스 G80 신형 가격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묻고 더블 가. 야, 이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3세대 제네시스 G80 코드명 RG3의 스파이샷과 전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3세대 G80은 올해 10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지 출시가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안 나오고요. 개발 계획에 맞춰서 주행 테스트는 계속 하다 보니까 스파이샷만 벌써부터 막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이왕 스파이샷 나온 김에 G80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우선 가솔린 터보 차량과 디젤 모델이 등장합니다. 가솔린 터보는 2.5L 세타3 터보, 그리고 3.5L 람다3 터보가 나옵니다. 디젤은 좀 아쉽게도 직렬 6기통이 아니라 2.2L 디젤이 들어갑니다. 물론 새 터보 엔진은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제네시스에 이렇게 4기통 엔진을 위주로 넣어도 소비자들이 고급차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여튼 디젤이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차 유럽에 다시 진출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머지않아 유럽에서 독일 자동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물론 제네시스 세단은 그냥 구색 맞추기에 가까울 것 같고요. 사실 GV80이나 GV70 같은 SUV 그리고 전기차가 필요합니다. 응?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기차라고 했어요? 제네시스 전기차?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와, 벌써 전동화된 제네시스의 스파이샷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죠? 일단 제네시스 브랜드는 다양한 차종의 전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이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별도의 친환경 브랜드를 빨리 만들어내서 이미지 상승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제네시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죠. 우선 지금까지 나온 제네시스 G80의 스파이샷은 주로 가솔린 그리고 디젤입니다. 휠은 세 가지로 유출이 됐는데요. 2휠, 2휠, 그리고 2휠입니다. G80 고성능 버전에는 피렐리 P0 AS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 모델에는 컨티넨탈 컨티 프로 컨택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 제네시스라고 하면 역시 스포티한 휠을 끼워야 제대로 멋이 나는 것 같아요. GV70이나 GV80에도 이런 휠을 쓰고 있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상징 같은 걸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니르부르크링 달리는 모습도 이 휠을 쓰고 있으니까 더 멋져 보이네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차체의 길이입니다. 멀리서 봐도 굉장히 늘씬한 데다 기존의 전장이 무려 4,990이나 됐으니까 당연히 이번엔 5m가 넘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어요. 근데 야, 이걸 뭐 자로 잰 구독자분이 계세요. 이건 뭐 무슨 스파이샷이 아니고 진짜 스파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 5m가 안 되네요. 전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짧아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기에는 오버행이 아주 짧아야 더 멋져 보여서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누가 잰 건지 자로 뭐 대충 잰 것 같으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죠. 여튼 5m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고도 기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과 같은 1480m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차의 폭 그리고 휠 베이스는 엄청 늘었습니다. 전륜 윤거는 1640mm 정도라서 기존보다 1cm 이상 늘었죠. 윤거가 이렇게 느는 건 쉽지 않은데. 바퀴 앞뒤 간 거리, 그러니까 휠 베이스도 3060 정도로 기존보다 5cm 정도 더 늘었어요. 차체는 그대로인데 휠 베이스가 이렇게 늘었다면 오버행은 정말 극단적으로 줄어서 운동 성능도 높이고 실내 공간도 더 넓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멋지게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요, 신형 G80은 그릴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 멋있습니다. 그릴에 특이한 점도 있어요. 요즘 차들은 대부분 그릴이 있고 그 위에 따로 보닛이 있잖아요. 보닛과 차체 사이에 갈라진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파팅 라인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G80은 그게 아니라 보닛이 그릴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보닛을 열면 거의 그릴 윗부분이 같이 딸려 올라간다는 느낌이죠. 이렇게 하면 보닛이 뾰족해지니까 충돌을 했을 때 보행자 안전규정을 통과하기 어렵거든요.
현대차는 신형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헤드램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이게 제네시스의 새로운 시그니처라는 거. 이제는 뭐 특이할 것도 없죠. 깜빡이도 위아래 두 개로 켜집니다. 그리고 뒤쪽 깜빡이도 LED 라인 두 개예요. 야, 이 깜빡이를 켜고 껴들면 뭐 안 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깜빡이가 특이하게 켜질 뿐 아니라 LED가 꺼져 있을 때는 이 묘한 제네시스 특유의 패턴이 나타나는 거, 이런 디테일, 와, 대단하죠? 전 측면이나 후 측면을 보면요, 별도의 초음파 센서가 하나씩 더 달려 있어요. 이건 자율주차를 위한 센서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네시스는 아마도 자율주차가 획기적으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위장막으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네시스 G80은 굉장히 늘씬하게 잘 빠진 자동차라는 거. 측면에 캐릭터 라인이 너무나 팽팽하게 돼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있고, 뿐만 아니라 뒤쪽의 팬더가 정말이지 아주 빵빵하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섹시한 라인을 갖고 있어요. 뒤쪽에서 보면 루프 라인도 패스트백이라고 해서 트렁크가 전혀 없는 마치 쿠페처럼 늘씬하게 뻗었어요. 단언컨대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만든 모든 차 중에서 엉덩이 쪽이 가장 섹시한 자동차입니다. 보는 김에 실내도 한번 보죠.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변속기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을 돌리면 R&D로 변속기 조작이 되는데, 이게 투명하게 빛이 나오는 형태여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재떨이 같다고요? 아니, 이걸 보고 재떨이를 떠올리면 대체 언제적 사람인 거야. 그동안 현대차의 시트 형상은 대부분 직선 위주로 쭉쭉 뻗은 기능적인 시트였죠. 그런데 이번 제네시스 시트는 마치 메르세데스 벤츠의 시트처럼 곡선 위주로 아주 수려한 패턴을 넣은 게 인상적입니다. 뒷좌석에도 엄청 큰 다이얼이 있죠. 이전 제네시스에서는 이게 겨우 볼륨 조절 기능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정말 볼륨 조절일까요? 뒷좌석 리모컨의 버튼들이 많이 있는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능은 들어있는데 리클라이닝 기능도 이젠 좀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안 넣었네요. 뒷좌석의 뒷창문의 선쉐이드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레일 형식이 아니라 기둥 형식이라서 조금 시각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측면의 선쉐이드 수동이어서 이 차급이 G90급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석에서 보는 HUD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폭스바겐 ID3에 장착되는 것 같은 그런 AR HUD가 장착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AR HUD가 뭐냐고요? 네, 운전자가 보는 위치에다가 딱 맞춰서,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지나가면 꼭 길에다가 내비게이션 정보를 쏴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아무리 길치라도 길을 혼동할 수가 없게 되겠죠. 천장은 레이저 용접이 돼 있어서 아주 매끈하게 처리됐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잇는 서스펜션 마운트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했어요. 의지가 아주 확고하게 보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을 했어요. 머플러가 뒤에서 볼 때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가짜였다니. 실망하긴 이릅니다.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가짜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요소수통이 있죠. 그런데 가솔린 모델, 가솔린 3.5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머플러인데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머플러, 하나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부터 배기를 두 쪽에서 끌어와서 하나로 합친 다음에 다시 두 개로 나누는 이런 형태의 머플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에 맞지 않았던 에어 서스펜션, 이번엔 아쉽게도 빠져버렸네요. 오늘은 제네시스 G80의 스파이샷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차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